이번 시간에는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암에 걸린다.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 면역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걸리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답이 나왔죠. 암에 걸린 이유는 면역이 좋지 않아서, 약해서, 나빠서 걸립니다. 자, 암과 면역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고 1950년대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1950년대 과학자들은 면역력이 감기는 치료해도 암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왔는데 1970년대로 넘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는 학문으로 바뀌었어요. 즉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공격하고 암세포에게 천연 항암제를 쏟아 넣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암의 면역 편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인데 암이 걸리면 그 암세포를 편집을 해가지고 면역 편집 현상이 있는데 그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 자체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편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와 자연치유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보시면 암의 면역 편집 현상이 있어요. 즉 현대의학은 암을 공격하는 공격성 치료고 자연치유는 면역 편집 현상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이 암세포를 유도하거나 혹은 암세포 자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까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T세포의 활동의 범위가 암 환자가 될지 암 환자가 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면역 체계가 깨졌을 때 그래요. 정말 중요하죠. 뭐가 문제가 되면요? 면역력이 문제가 되면 암이 걸린다. 확실한 답입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T셀이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보시면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암이 있는 분들 말고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가 있을 때의 T세포의 활동이나 활성화나 암세포가 없을 때 활성화는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몸에는 덩어리가 아닌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암세포 표면에 어떤 단어, 어떤 글자가 쓰여지냐면 자기를 죽여달라는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해요. 그 표면에 나를 좀 죽여줄래 하고 입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 속에 자연 항암제가 분비되기 시작해요. 정말 기가 막히죠? 면역세포 속에 있는 자연 항암제가 분비돼서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헬기가 불을 끌 때 물을 뿌리는 것처럼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암세포에 자연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많이 뿌려지면서 암이 괴사되는 거예요. 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알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과정 알면 내가 갖고 있는 암, 뭐만 강하면 죽일 수 있다? 면역 체계만 좋아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면역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결국은 이 과정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면 웃으시면 이 면역력 활동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이런 과정입니다. 백혈구의 활동이고요.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을 이렇게 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훨씬 더 잘 걸립니다. 손발, 배, 종아리, 잔 분들. 두 번째, 과립구가 증가되어 있는 형태의 사람들이에요. 즉 과립구가 증가되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과립구가 증가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
그리고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림프구가 감소돼요. 세포 재생이 잘 안 되죠. 네 번째는 배설, 분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과 암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이런 몸은 암이 걸리는구나, 이런 몸은 암이 안 걸리는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그 체질을 산성 체질 말고 알칼리 체질, 그렇죠? pH를 7.4 정도로 유지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일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함께 500개 내지 몇 개가 생긴다고 하셨었죠? 5,000개가 생긴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매일 500개에서 5,000개가 암세포가 생겨나요. 근데 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암에 몇 년 가도 안 걸려 있었을까요? 또 안 걸릴까, 어떤 사람들은? 면역체계 활동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면역체계에 의해서 매일같이 그게 제압을 당해요. 그런데 면역체계가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활동한다. 라는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체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을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혈액.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즉 피가 여러분들의 영양 상태, 산소 상태, 노폐물 처리 상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몸에 다른 항원, 다른 것들, 이물질, 또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 백혈구 활동들. 근데 백혈구를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식세포가 있어요. 이 대식세포는 과립구와 림프구에 작용을 합니다. 신호를 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백혈구 안인데, 백혈구 안의 세포인데 한마디로 여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대식세포가 한마디로 교육을 쭉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대식세포는 5%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과립구의 60%, 과립구, 그다음 림프구,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식세포는 면역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면역에 대해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면역을,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좋아졌을까를 또 따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대식세포는 이물질, 외부로 들어온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물질을 세포 속으로 끌어들여 잡아서 먹는 역할을 해요.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B세포를 자극해서 종양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종양이 괴사하는 인자를 분비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로 암이 줄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줄었죠, 사람들? 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런 작용들이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파괴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림프구와 과립구가 잡아놓은 항원, 감염세포, 상처 입은 세포를 깨끗하게 싹 처리합니다. 피곤하면 이걸 못해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아도 일을 못해요. 간이 망가져도 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해도 이 일을 못합니다. 면역 체계가 깨져버리면 하루, 이틀, 3일, 1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큰일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과립구가 있어요. 면역체계의 과립구는 세균처럼 입자가 큰 이물질을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들어왔을 때 퇴치를 하고 그 이물질을 막으로 싸서 자신의 몸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이물질을 가루로 만들어 제거하는데 이때 호중고라는 이 세포가 과립구 중 하나로 단시간에 증식하는 이 세균과 싸움을 하는데요. 그 뒤에 자기도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과립구의 시체를 우리 고름 나오죠? 네, 그게 과립구의 시체예요. 그냥 크게 말하면 백혈구의 시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좀 굳이 좀 나누자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림프구, T세포. 여기 보시면 림프, 비장, 편도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편도, 그 다음 림프, 비장. 네, 비장. 이 물질 중에서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나 그런 작은 것에
활동하는 면역 체계입니다. 림프구에는 각자 담당해야 한 세포들이 있어요. 뭐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렇게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물질과 자기 세포를 구분해요. 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세포이거든요. 정말 현명하고 탁월한 세포인데요. 그중 보조 T세포는 항원을 분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얘가 적인지 아닌지. 그때 이제 킬러 세포는 암 면역의 주역입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군대 중에서도 특전사라고 볼 수 있겠죠. T세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뭐, 살상세포다.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그렇죠. 최고의 암을 해결할 수 있는 세포인데요. 스스로 몸 안의 이상세포를 감시한, 즉, 통제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교육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면역세포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아직 어떻게 의학 발견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네. 그런데 이 세포는 암세포가 발견되면 직접 공격을 해버립니다. 뭐, 어떤 인지 뭐 필요 없이 직접 공격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암세포가 자라나도록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유는 뭐냐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NK세포의 활성은 암의 활동을 억제하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자라나는 활동을 억제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줘야 앞으로 생성되는 암, 지금 현존하는 암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NK세포는 인체 안에 5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포 100조 개가 되는 세포에 비해서는 뭐 터무니없이 적긴 하지만 원래 면역 체계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개수입니다. 수로는 50억 개. 세포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죠. 세포는 100조 개. 100조 개하고 억 단위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억이 넘어가면, 10억이 넘어가면, 100억이 넘어가면 천문학적인 수잖아요. 더군다나 조가 되면 엄청난 숫자예요. 50억 개, 100조 개. 물론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50억 개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나이와 함께 증가되기 시작해요. 20대, 30대, 10에서 15%, 50대가 되면 약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그 능력이, 젊었을 때가 훨씬 그 힘이 강합니다. 적은 수를 갖고 있지만 훨씬 강해요. 결국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해야 돼요.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뉴스타트와 자연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NK세포는 그러나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